네, 송콘의 혼술. 오늘은 다시 김정재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포항 북구 국회의원이시고 한국당 원내대변인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헌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렇게 아주 네. 근데 표정이 밝으신 데서 한국당은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아휴, 무겁습니다. 네, 여러 가지. 네, 특히 네. 제일 지금 관심이 윤석열 네. 청문회 해야 되잖아요. 네, 청문회 해야 되면은 청문회 하게 되면은 다시 또 결국은 국회 열어야 되는 건데 네. 어떻게 좀 안에 내부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이게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 국회로 들어가는 건가요? 뭐 사실은 국회 정상화하고요. 네. 예, 청문회하고는 별개입니다. 인사청문회만 여는 원포인트 회의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죠. 법사위만 네, 열어서 법사위만 법사 해도 인사 되고 청문회만. 또 이제 국세청장 청문회도 해야 되니까 국세청장도 있죠. 기재위만 열어도 되고요. 음. 그리고 적어도 이번 국회 정상화는 저희가 딱 두 가지밖에 얘기를 안 합니다. 네.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불법적으로 이 패스트트랙을 태운 거는 명약 관한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사과를 좀 해라. 그리고 여태까지 일방통행으로 그냥 독주를 했습니다. 여당이. 이제 그러지 말고 제발 제1야당 패싱하지 말고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의 반을 담당한다. 아니 반이 아니 30%라도 담당한다. 네. 그러니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서 함께하자. 합의 정신. 네. 요 두 가지입니다.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사과, 유감 표명이라 해달라.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해달라는 게 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니 두 가지 다 안 할 거예요. 이거 안 하겠다는 여당에서 거예요. 볼 때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 두 가지 다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거 안 하겠다 그러니까 국회 정상화가 안 되는데 네.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받아내지 못하고 아무 그런 뭐 유감 표명도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는 그야말로 기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도 자존심이지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그래서, 때문에 지금 네. 그것 때문에 한교안 대표 체제에 대해서 좀 내부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네. 장제원 의원이 뭐 어떤 아주 상당히 큰 비판을 했죠. 대표와 네. 투톱이 다 뭐 알아서 한다 하면서 비판한 주된 이유가 장애 투쟁만 한다는 거였는데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당이 요구하는 사과, 그 다음에 제1야당 패싱하지 말아달라 네. 이 정도도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국회 들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당내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자유한국당이 공산당이 아니에요. 네. 공산당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 20만에서 뭐 25만까지 다 대표하는 그렇죠. 헌법 기관입니다. 네. 다 누구나 다 각자 의견이 있고요. 저는 장제원 의원도 충분히 낼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왕적 대표 이야기라고 했었는데 제왕적 대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고 다만 우리가 이렇게 협상을 할 때는 협상력을 좀 더 세게 가지려고 그러면은 원내대표한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협상이 지지부진해지고 또 협상을 해와도 또 의원님들이 다른 말씀하시면 그렇죠. 가서 또 말을 바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의총을 통해서 잠깐만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은 보면 됩니까? 카메라를 봐야 됩니까? 카메라 보시면 예. 됩니다. 그래서 협상력을 제대로 강한 협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원내대표한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힘을 실어주자고 저희가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제왕적 뭐 원내대표다 또는 제왕적 대표다 하는 건 전 좀 맞지 않다고 네, 네, 보고요. 장제원 의원님은 아마도 이제 빨리 좀 진행해서 우리가 비판할 걸 안에서 비판하고 하자라는 의견이고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입니다. 지금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또 협상을 할 때는 다른 의견이 각자 있더라도 이때는 조금 자중자애하고 좀 저희가 좀 참고 원내 대표를 통해서 한 목소리가 나가도록 하는 게 좀 더 우리가 강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아쉬운 대목이죠. 예. 근데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한성교 사무총장이 또 최근에 사퇴를 하면서 네. 뭐 이유를 들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정말 한성교 사무총장이 좀 건강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걸로 알고 예, 있는데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일부에서는 한교안 대표 체제의 반발이다. 그리고 특히 어떤 당무와 관련해서 한성교 총장이 배제가 됐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사퇴한 거라고 했는데 그 안에 뭐 같은 당직자시니까 그 내용을 잘 아시겠네요. 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사실 제가 알기로도 조금 건강상에 좀 문제는 있긴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금까지 일이 대표님 황교안 대표 체제 들어오고 많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리가 갔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본인 의사를 저희가 액면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건강상의 이유로
저기 사퇴 의지를 밝히셨으니까 대표도 설득을 하시다가 받아들여 주셨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뭐 좀 어떤 소위 말하면 또 막말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막말일 수도 있고 또 좀 이 말이 좀 걸러지지 않은 그런 표현, 거친 표현이죠. 뭐 걸레질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당사무처 직원들하고의 그런 조금 불화설이 있었습니다만 뭐 이런 정도는 저는 큰 틀에서 다 충분히 극복 가능한 이야기라고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핵심은 좀 건강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래서 지금 가장 그 최근에 그 한승교 사무총장도 친박이지만은 친박 중에 홍문종 의원. 네. 저는 홍문종 의원이 일단 진보 좌파의 엑스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네. 지금 어차피 본인 뜻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홍문종 의원이 하는 생식으로 하면은 총선 앞두고 보수 그 진영이 분열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네. 그래서 저는 홍문종 의원은 전혀 명분도 없고 신뢰도 없다고 보는 것이 명분은 본인이 지난 2년 동안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죠. 친박 핵심이고 뭐 진박 감별사다 이런 말까지 들었는데 차라리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2년 동안 본인이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지킴이를 자처리하고 2년 동안 뭐 싸웠으니까는 그런데 네. 홍문종 의원은 본인이 2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 최근에 뭐 탄핵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공천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네. 또 본인 개인 비리로 또 재판도 받고 있죠. 네, 그 네, 학원, 네, 그 네, 가족들이 네, 운영하는 학원의 횡령 75. 네. 그리고 또 KT의 측근들을 청탁했다는, 채용 네. 청탁을 했다는 그것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내가 뭐 자결하겠다고까지 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계속 교감을 나눈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그 한국당을 뛰쳐나는데 이것은 결국은 아마 보수 우파를 그 분열을 시키는 그러니까 큰 힘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실리적으로 큰 힘은 없는데 어쨌든 이것을 여건이 이용하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제 사면을 할지 그 개선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네. 만약에 사면을 총선 직전에 해버리면은 공천 탈락자들이 홍문종 그 의원이 뭐 신공화당을 만들든 대한애국당을 그대로 하든 공천 탈락자들이 그쪽으로 갈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홍문종 이거 평소에 좀 어떻게 보세요? 아, 제가 참 말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네. 홍문종 총장, 사무총장도 지내셨고 네. 또 저하고는 제가 서울시 의원 시절부터 또 뭐 얼굴도 아, 뵙고 예, 뭐 이랬었는데 예. 굉장히 그래도 저희 또 동료 선배 의원님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 행동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네. 행동에 대해서. 네.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죠. 제가 좀 전에 정권입니다, 정권. 제가 좀 전에 MBC 가서 네. 지금 그 토론을 민주당 의원하고 하고 왔는데 이거밖에 안 씹어요. 신났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박지원 의원도 뭐 한 네. 20석 가져갈 거라고 20석 가져간다. 뭐 이야기했죠. 50석 가져가는데 심지어는 서청원 의원, 서청원 대표 또 뭐 이정현 네. 뭐 등등등등 왕창 갈 것이고 이게 보수 분열의 시초가 되지 않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또 나와서 친박 연대처럼 구성하고 자기도 확신한다. 그래서 보수는 분열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소위 말하는 민주당은 신났습니다. 이 일을 가지고 바로 이거죠. 그래서 홍문종 그 의원께서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좌파 엑스맨이라고 해요. 그래서 좌파 엑스맨이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지금 다들 느끼시겠지만 국민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네. 경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자, 경제 어렵죠. 외교 완전히 고립됐죠. 그럼요. 북한 바라기만 하고 있죠. 미국에는 근심거리고 북한한테는 오지랖 높다 소리를 듣고 있죠. 경제는 그야말로 그 국민들이 울고 있습니다. 네. 아침에 새벽에 그 인력시장에 네. 가면 인력시장에 팔려가지 못한 그 40, 50, 60 어르신들이 네. 7시 되면 소주를 마셔요. 소주 한 병 없이는 잠을 못 이루십니다. 네.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뭐 이런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예.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달나라에서 오신 거죠. 달나라에서 대통령하고 여당 의원들, 급진 진보 좌파 학자들은 다 달나라에 오신 거예요. 국민을 소위 우리가 개돼지로 안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야당 국회의원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단일 대우로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실정에 대해서 그렇죠. 그야말로 융단 폭격을 가해야 됩니다. 반문 진영을 반문 그걸 진영을 형성을 단일 해야 되는 대우를 거예요. 확실하게 형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흩어져 있던 조각조각도 다 끌어모아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모으려고 이제 시동을 거는데 자기 개인의 정치 영달을 위해서 튀어나가다요. 그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리를 하면서 예? 그리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뭐 다시 박근혜 파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나가셨고 심지어는 태극기 부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태극기 부대 파리를 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태극기 부대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라 생각해요. 그분들이 그 추운 날 저는 그 무대에 가서 뭐 조원진 의원, 김진태 의원은 계셨지만 우리는 국회 내에서 나름 할 일을 찾았지만 저는 그분들의 그 마음은 저는 분명히 나라 사랑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나라 사랑하는 마음들이 이분들이 뭐냐면 문재인 정부 정권 실정 좀 잘 파헤치고 그리고 정권 찾아와라. 그러려면 다음 총선 이겨야 된다. 그러면 단일 대우 형성해라.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절절히 바라는 이런 태극기 부대를 이용해가지고 내 그 사람들 표 얻어가지고 내 나가겠다?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다음에 이 선거법,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법이 3%만 얻어도 한 서너 석 건지거든요. 그럼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서너 석 더 건지죠. 더 건지죠. 비례대표한테 갑니다. 그러면 지금 왜 나가시겠습니까? 지역구 받으시겠어요? 1번 받겠네. 비례대표 1번 받겠네. 비례대표 1번은 못 받습니다. 1번은 여성이 받죠. 여성이 2번 받습니까? 그죠. 성별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2번까지 또는 4번까지 당선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이거는 태극기 부대도 분노할 일이고 그렇죠? 그리고 민생 파탄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정말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다 지금 분노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은 야당이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저희가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에 과반을 얻기 위해서 이런 행동, 탈당, 그다음 분열 이런 행동을 절대 행동이 아니고 저는 뭐 지시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런 행동은 정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홍문종 의원이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거판에 끌어들였어요. 네. 선거판에 끌어들고 이것은 그 유권 입장에서 보면은 불감청 고소원이죠. 예. 그 처음부터 그때 4월 달에 그 형집행 정지 신청을 했을 때부터 그때 뭐 사실상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불허를 한 거죠. 네. 그때는 시점이 아니라고 본 것 같아요. 정무적 판단을 해서. 그렇죠. 그것보다는 차라리 총선 앞두고 그러니까 7월 달쯤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고 연말 지나서 선거 앞두고 사면을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되는 거죠. 국민 화합 예절을 보였다. 그렇게 포장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중도층을 다가가기 쉽죠. 그 반대 급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서 정치적 메시지를 저는 발신 안 할 걸로 보이지만 발신을 하든 안 하든 그 정치적 메시지를 그 석방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버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탄핵 찬반 그때 당시 뭐 찬성했는 게 맞았냐 반대한 게 맞았냐 이런 논란이 일어날 거고 또 특히나 그때 한국당에서 어느 정도 공천이 마무리가 됐으면은 그 떨어진 사람들 소위 이삭죽기 그렇죠. 이런 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것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권이 있어요. 사면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친박이라는 홍문종 의원이 먼저 이렇게 하도록 톡 던져놓은 그런 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뭐 다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소위 그들이 쳐놓은 프레임에 절대 갇혀서는 안 됩니다. 들어가서도 안 되고 우리가 지금 그들이 쳐놓은 막말 프레임이 들어가서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까? 이럴 때는 빨리 그 프레임을 이기든지 그 안에서 이기든지 이길 자신이 없으면 지금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2달, 3달 내내 9시 뉴스에 나와보십시오. 국민들이 믿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새는 뉴스를 안 본대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훨씬 많이 본댄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막말이란 단어가 나오는 순간 참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을 바꿔야 되는데 그들이 또 하나 더 지금 만드는 판이 뭐냐면 박근혜 프레임 판이겠죠. 그렇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해줌으로써 연말에 석방해줌으로써 소위 말하면 그쪽으로 또 쏠리게끔 그래서 우리를 분열시키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로 뭐 그 봐라 과거로 다시 그렇죠. 한국으로 돌아갔다 뭐 네네네. 이런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아까 네. 이제 그 석방시켜 줌으로써 마치 자기들은 음. 선인 양, 착한 네. 사람인 양에서 중도표를 또 얻어오면서 그 다음에는 또 적폐 세력으로 몰면서 저들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또 몰아붙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가 여기서 굉장히 현명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저는 탄핵 찬성 반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감히 물론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정말 돌팔매질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부분만큼은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 왜냐? 저 같은 경우에 TK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나가서 소위 바른당으로 나가신 분들, 삼선 의원들이 나가셔서 우리 초선 의원들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대학교 1학년 갓 들어온 사람들한테 적폐라고 몰았어요. 저희를. 그 고통을 저희가 다 참아냈습니다. 다 참아내고 그분들이 다시 왔을 때도 절대 화를 내지 않으면서 받아들여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탄핵에 찬성을 했건 반대를 했건 우리 앞으로 나갈 길은 총선 승리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참아야 된다. 그래서 아픈 상처, 고통도 다 덮은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는 좀 더 양보하고 배려하고 참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승리했을 때 그때 한번 우리 스스로 또 반성의 시간을 한번 진심 어리게 가져보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뭐 이제 공천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뭐 간다. 저도 그런 걱정이 됩니다만 예전 우리 18대 총선 때 그 친박 그 연대가 만들어졌죠. 소위 말하면 친이에 의해서 그 공천 학살이라고 그래서 친박 연대가 만들어져서 그 상당히 건졌어요. 그 소위 말하는 지역구 6석, 비례대표 8석에서 14분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때 무소속 친박 연대가 정당 형태 친박 연대가 있었고 네. 친박 무소속 연대가 있었어요. 친박 무소속 연대 김무성 대표가 이끌었던 무소속, 친박 무소속 연대, 그게 한 11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정당 형태의 서청원 의원이 이끌었던 친박 연대가 14석을 얻었어요. 25석을 얻었어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이 사실을 다 합당이 이제 되면서 더 파이가 커지긴 했는데 지금은 저는 조금 다르다고 보는데 그 대통령의 위치도 다르고 그 다음에 그때는 박근혜 그 대통령이라는 분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당대표. 또 미래 또 권력으로. 그렇죠. 미래 권력이었죠. 미래 권력인데 지금은 그런 구심점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뭐 감히 뭐 정치는 계속 변하기는 합니다만 제가 지금 저희 당내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하자면 나가실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 뭐 홍문정 전 총장이시죠. 의원께서는 뭐 TK 의원들을 자꾸 들먹들먹 하세요. TK 의원으로서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우리 TK 의원들이 이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도 견디고 이겨냈는데 지금 이 당의 분열의 조짐에 우리 TK 의원들을 운운하시는 건 정말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의원들 같이 나갈 의원들 0명입니다. 지금은 없죠. 지금은 박지원 없는데. 의원이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지금 20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20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차피 이게 저는 걱정되는 것이 한기환 대표 체제 들어오고 나서 가장 저는 큰 긍정적인 효과가 친박 비박 이야기가 쑥 들어갔었어요. 그렇죠. 지금 정말 당내에 없으면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문정 의원 때문에 다시 이게 친박 비박이 하나의 프레임이 돼버린 거죠. 프레임이 돼서 내년 총선 때까지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고 지금 현역 의원들 중에서는 진짜 다시 같이 그렇죠. 탈당할 사람이 없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역들 중에서 또 탄핵에 책임이 있다고 해서 낙천을 한 사람들이 낙천이 거의 뭐 확정되거나 결정되기 직전에 이쪽으로 또 합류를 할 수가 있어요. 합류를 할 수가 있으면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안 될 가능성이 높지만은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5%를 얻으면은 100% 연동형이면은 15석을 가져가요. 그렇죠. 반이라고 해도 7명, 50% 더 연동을 시킨다고 해도 8석 정도를 가져가 버립니다. 그걸 5% 정도는 얻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이것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몇 사람은 금배지를 다시 달죠. 그 뭐 한 두세 사람이라도 금배지 다시 다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또 그 계속해서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또 친박 비박이 이렇게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문재인 정권 장기 집권 길을 안내해 주는 거죠. 그렇죠.
가장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가장 바라는 게 저희가 다시 개파 싸움을 하는 게 가장 바라는 건데,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원하는 것, 민주당에서 원하는 것만 안 해도 민주당 정권,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권 심판은 심지어 저 국민이 한다고 봅니다. 예. 국민이 할 거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내에서 분열 없고 사고만 안 나도 저는 심판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2006년에 처음 제가 선거를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열린우리당 노무현 말기였습니다. 제가 네. 서울시 의원은 나갔는데, 그때 나갔는데 제가 그 노무현 정권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제가 봤습니다. 그때 서울의 의원이, 서울시 의원 100석 전석을 다 한나라당이 얻었고 25개 구청장을 전 25개 구청장을 다 한나라당이 얻었습니다. 지금은 서초구청장이 한국당이에요. 한국당. 다 민주당. 예. 한 석이라도 뺏겼죠. 우리는 그때 전석을 다 얻었어요. 그만큼 무너졌습니다. 예. 근데 그때 그 제가 있었던 지역이 주로 민주당이, 호남 분들이 많은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전석을 다 세대분. 모든 지역을 제가 다 이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민이 평가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을 부는데 바람이 앞으로 저는 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을 우리가 왜 스스로, 우리 한국당이 왜 소위 말하고 자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스스로 우리가 망치를 드는 겁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의원들은 마지막에 공천을 못 받으면 말씀하신 대로 낙천하신 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실 우려는 있습니다만, 그게 저는 찻잔 속에 태풍이 되지 않을까, 과거와는 좀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지난 창원 선거 같은 경우요. 예, 창원 선거 같이 그때 대한애국당이죠. 대한애국당이 한 800여 표를 얻은 그렇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한 500여 표 차이로 졌는데, 이제 이렇게 박빙 지역에서 이렇게 보수 쪽에서 또 그렇고 뭐 저쪽에 오브제리 가는 거죠. 민주당 쪽에 오브제리 나뉘어서 가는 거죠. 오브주리로 될 텐데, 소위 말하는 민주당 쪽에는 이 M&A 연습이 잘 돼 있는 데입니다. 저기는 갑자기 출마하다가도 서로 M&A에서 그 합종 연행을 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고, 그 합종 연행을 해서 한 사람을 두는데, 이거 보수 쪽은 안 돼요. 같이 가요. 보수는 잘 안 되던데,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야당입니다. 야당. 야당이라 야당 이 가슴에 팍 새겨야 돼요. 야당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야당입니다. 우리는 길거리 나갈 준비도 돼 있어야 되고, 싸울 준비도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얘기하건데요.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포항시장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공천을 받았습니다. 근데 공천을 받았는데 전격적으로 취소가 됐어요. 근데 제가 단 한마디도 안 하고 다 수긍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그때 수긍을 하고 또 열심히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국회의원을 그렇죠. 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공천을 못 받더라도 저는 받는데도 이유가 있고, 또 이게 취소되거나 낙천이 되는데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내에서는 이번만큼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 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기 그렇죠. 때문에 이번은 꼭 다시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음 총선에서만큼은 좀 하나로 되자. 단일한 대우를 만들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대우, 마지막으로 하는 건 여쭤보면, 단일 대우를 이제 만들어야 되죠.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단일 대우를 가려면은 뭔가 기치가 있어야 돼요. 깃발도 있고 기치가 있고 구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런 당 안에 뭐 친박 비박 이런 것을 좀 묻기 위해서라도 그 대여 투쟁을 강화를 해야 돼요. 그렇죠. 뭐 원내든 그런데 기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치가 뭐가 제일 좋을까요? 그냥 지금까지 뭐 경제 살리기 뭐 이런 그 국민들이 다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가야 되지만은, 지금 당장 좀 단일 대우를 형성할 수 있는 그 교집합을 만들 수 있는 그것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구태의연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현실을 가장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저는 캐치프레이즈가 가장 좋다고 봐요. 저는 뭐 경제 살리기라고 봅니다. 경제 살리기죠. 뭐 저는 기승전 경제 참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실책은 경제 참사고, 현장에 가고 보면 정말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제라는 건 현실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은 지금 이념에 사로잡혀서 경제 정책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소위 좌파 이념이죠. 그래서 이 부분만큼 우리 국민을 마루타로 이용하고 국민을 실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가 소위 말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장 경제라는 큰 틀 속에서 기업이 살아나고 해야 되는데, 저희 당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신념이 있죠.
예, 예. 이념이 있고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고 또 기업 활성화 그리고 확실히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저들이 주장하는 빈부 격차를 줄인다, 뭐 그다음에 소득을 줘서 경제를 돌린다 이게 아니라 기업을 활성화시켜서 경제를 돌린다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빈부 격차는 소위 말하면 다 같이 소득을 올리자는 거죠. 소위 파이를 키우자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소위 말하는 좌파 우파가 경제 정책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특색을 가지고 각각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뭐 어떻게 생각하면 경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해봤지 않습니까? 이번에 해봤고 현실로 지금 실패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인정을 하지 않지만 그래서 저희는 경제 살리기 이게 그렇죠. 저희 하나의 캐치프레이즈가 돼야 되고 돼야 되는데 예. 또 물론 경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현 정부의 어떤 뭐 도덕성이랄까 정권 자체의 그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또 그 보수 정권에 대해서 뭐 권력형 비리, 이혹 이런 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최근에 드러난 것만 해도 너무 많죠. 예, 손혜원 의원 대통령 부인의 친구죠. 네네. 손혜원 의원 뭐 목포 투기 의혹이 거의 검찰 수사까지 뭐 재판 남아 있지만은 거의 드러났는데도 지금 그것에 대해서 계속 또 반박을 하고 우리 당 있거든요. 아니다. 우리 당 아니다. 민주당에서 네, 우리 당 우리 당 아니다. 아니다. 무슨 소리다 예, 이렇게 예.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각성도 의원이 계속 제기를 하고 문다혜, 있지만은 문다혜 씨, 대통령 딸 문다혜 씨, 뭐 동남아 이주 문제, 또 그 이주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유의 특혜 취업 네. 의혹 이런 것들도 좀 하나 좀 구체적으로 좀 하고 들어가야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굉장히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물면 안 나야 됩니다. 지금 물면 안 나야 되는데 저희가 꽉 물고 있는 게 지금 모티프를 굉장히 구성을 많이 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손혜원 의원 뭐 뻔뻔스럽게 그지 없지 않습니까? 투기라고 밝혀지면은 본인은 뭐 심한 이야기 했어요. 죽겠다고 목숨까지 그랬죠. 내놓겠다고 목숨을 처음에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뭐 차명인 줄 알면 전 재산 내놓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0.0001%라도 투기라는 겁니다. 국회의원 그만 자기 직업을 다 내놓겠다고 그랬거든요. 내놔야죠. 얼마나 뻔뻔스럽고 당당했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제가 슬쩍 보니까 보좌관한테 밀고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난 보지도 못했다고 보좌관만 봤다고. 그렇죠. 아니 보좌관은 또 샀어요 거기를. 네, 서류를 받았는데 나는 안 받다는 거 아니에요. 봤는데 눈을 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뻔뻔함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절대 놓치지 않고 한번 물고 이건 안 놓을 생각이고요. 지금 문다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딸이 갑자기 집을 뭐 남편이 와이프한테 증여를 하고 가격을 팔고 빨리 어디죠? 그 어느 날 태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지금 의문이 나오는데 이것도 저희가 물었습니다. 물고 지금 곽상도 의원님 잘해주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말고 지금 양정철이 나대는 거 이미 총선 전제는 이미 양정철이 서훈을 만나는 순간 소위 내년 선거에 북풍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는 순간 이제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주당이 지금 총선에 이제 이미 올인을 하고 이번에 만약에 다음 총선에서 뺏기면 대선에서 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대선에서 치면 자기 좌파 경제 실험이 중지가 돼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사활을 걸고 지금 할 겁니다. 그만큼 저희도 지금 이런 도덕성 문제나 권력형 비리 많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저희가 당에서 지금 모두 TF를 만들었으니까요. 지금 뭐 의원님들이 지금 나름대로는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열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매일매일 회의가 있고 지금 다 각자 주어진 임무가 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란 걸 가슴에 새기고 물고 늘어지는 그런 근성을 좀 길러야 될 것 같아요. 한국당도 총선이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